안녕하세요. 재미수업 시간, 재미수업TV 김정석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시장경제와 금융, 이제 경제 파트,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경제 파트의 마지막 단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산관리 관련해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세 가지 어떤 자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전성이죠. 네, 안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세 가지 기준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자산 관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 나갈 건데, 여러분들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뭐 청년기, 뭐 유아기, 청년기, 중장년기, 뭐 이렇게 쭉 생애들이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금융생활을 잘 설계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예, 자신의 생애를 잘 계획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금융생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이렇게 크게 두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생애 주기. 이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생의 긴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청소년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생애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자신의 생애 주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로 활동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이제 같이 한번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책에 여러분들의 생애 설계를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마스크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짐 캐리. 짐 캐리. 예전에 희극인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저소득에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연극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 어, 뭐 문방구죠. 문방구에서 백지수표를 사서 자신의 어떤 몸값 이런 것들을 백지수표에다가 담아서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일, 월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월일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영화에서 성공을 해서 주요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 사람이 써놓은 그 날짜와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어떤 희망과 목표, 의식, 의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및 가치를 좀 이제 한번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겠죠. 그리고 사랑하라. 네, 행복한 가정, 사랑의 실천 이런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 목표 및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대 때의 주요 목표, 자, 청춘 누리기, 공부와 놀이의 조화,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청춘을 누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뭐 독서, 지식 수준도 높이고, 연애도 하고, 네,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학비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뭐 대학이라든지 앞으로 20대 때가 닥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주요 목표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로 해야 할 일을 써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뭐 돈 벌기라는 네, 돈이 먼저다. 돈 벌기 이런 것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돈을 번다라는 거, 뭐 세속적인 가치라고 폄하하고 비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30대 때의 주요 목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배우자 만나기가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빨리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일단 결혼을 해야 되겠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결혼이나 출산, 이거를 지금 그냥 할 수 있나요? 그냥 할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집도 있어야 되겠고요. 나중에 출산했을 때 이 아이를 키울 만한 그런 어떤 돈, 네,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 보시면 0.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아이의 수를 이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 0.8입니다. 작년에 0.9였는데 우리 0.8로 떨어졌어요. 심각한 거죠. 거의 내전 국가에서 나올 법한 그런 저조한 출산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지금 출산율, 이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높은 집값과 예,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죠. 자, 40대 때와 50대 사이 주요 목표. 좋은 부모 되기죠. 그렇죠. 그리고 40, 50대에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30대도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죠. 자, 해야 할 일, 부모 교육 받기, 자녀와의 시간 갖기, 직장 생활 열심히 하기.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 교육 받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그냥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 교육을 받은 분들이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자녀들과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어떤 관심을 쏟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녀와 시간 갖기, 직장 생활 열심히 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60대 때의 주요 목표. 60대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자녀 결혼 잘 시키기죠. 그리고 은퇴 후 삶 준비하기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해야 할 일, 좋은 배우자에 대해 자녀와 토론을 해야 되겠죠. 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시다 보면 아빠, 엄마로 이제 자녀 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건데 사실 이것도 한번 토론을 해봐야 돼요. 토론해봐야 되고 협의해봐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후에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생애 주기별 금융생활 설계. 이제 생애 주기의 의미. 아까 살펴봤었죠. 개인의 인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낸 건데, 일단은 금융생활 설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준비기에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가정 형성기 주택 마련, 자녀 양육기에는 육아 비용, 자녀 교육기에는 자녀 교육 비용, 주택 마련 자금, 자녀 독립기에는 자녀 결혼 비용까지, 노후생활 자금까지, 노후기에는 노후생활 자금, 긴급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긴급 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나이가 들면 많이 몸이 안 좋아집니다. 사실 건강하셨던 분들도 나이라는 어떤 나이를 거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몸이 나빠졌다든지 혹은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자, 금융생활 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애 주기가 있는데 이거 곡선이 조금 중요하고요. 여러분 곡선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위쪽부터 볼 건데 저축 가능 기간과 노후 생활 기간입니다. 20, 30대부터 지금 60대까지, 자, 60대 전까지 자녀 교육기 보시면 수입 곡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은 지출 곡선인데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축이 생기죠.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경제적인 정년을 맞이한 뒤로부터는 은퇴 후 수입. 자, 은퇴 전 수입부터 보자면,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37만원. 3인 이하 가구 70% 이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 후의 수입은 국민연금 81만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기준 30년 납부 시에 국민연금은 81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입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출은 여전히
예, 이렇게 높았다가 낮은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이제 소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저축해 놓은 이 돈을 이제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정년기 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요 사건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뭐 20대, 30대, 3, 40대 쭉쭉쭉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 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수입, 지출 예상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 재무 목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어, 뭐 예시 답안이 나와 있죠, 거기. 나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다. 굉장히 이제 의사와 여행 작가. 굉장히 뭐 좀 약간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은 게 많은 것은 또 좋은 걸 수도 있죠. 뭐 꿈은 이제 몸은 비만이면 안 되지만 꿈은 비만이면 상당히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이고 이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결혼 30대 이후에 하고 나이는 2명을 낳을 생각이다. 30대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40대에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는 계속 도시 생활을 할 것이다. 은퇴는 60대 이후. 네.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검소하게 살고 싶다. 자, 자신의 생애 설계 경제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다음 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요 재무 목표, 결혼 준비기, 연애 자금, 결혼 자금이고요. 지출 예상 비용, 데이트 비용 월 한 20만 원 정도, 결혼 비용 목돈 5천만 원 정도. 금융생활 설계해야 됩니다. 매월 50에서 100만 원씩 저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정 형성기, 주택 마련 자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이제 전셋집 마련에 필요한 돈이 최소 1억 원. 나머지는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셋집 마련 시에는 전세자금 대출, 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다. 요즘에는 뭐 신혼특공이라고 뭐 신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저리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기에는 양육비 충당, 자녀 대학 교육 준비. 자, 어린이집 매달 20만원, 대학 등록금 4년간 뭐 2천만원. 요즘엔 더 비싸겠죠? 사립 뭐 대학교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자, 매달 전세자금 대출금 30만원씩 상환해야 되고요. 굉장히 슬프네요.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무엇을 보아야 된다. 대출을 받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또 살아가겠죠. 40세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야 되고요. 자녀 교육비입니다. 자, 대학 교육비 충당, 노후 자금의 15% 마련, 자녀 결혼 자금 준비. 요즘에는 뭐 자녀 결혼 자금을 준비 안 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자녀 학비 7천만 원, 노후 생활비 6천만 원, 자녀 결혼 자금 1억 원이다. 자, 금융생활 설계,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 채권 및 주식 투자도 고려하여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돈만 다 합쳐도 얼마예요? 뭐 2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또 나중에 자녀가 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자신의 어떤 노후의 성장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결혼을 또 꼭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자녀 독립기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자금의 80% 마련하자. 자녀 결혼 시 목돈 1억 원. 네. 금융생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 결혼 자금은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노후기 노후 생활비 및 건강관리비 매달 1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은퇴 후 30년 뒤 사망이 예상된다. 금융생활 설계는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요. 여유 자금은 기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 굉장히 선생님이 갑자기 슬퍼집니다. 막 갑자기 좀 뭔가 눈물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어떤 개인의 삶이 있는 것인가, 음,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 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어떤 교육적인 혜택,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으로 제공하는 많은 어떤 물질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들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감사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곧 부모님이 될 건데 나는 또 어떤 삶과 가치를 가지고 내 자식과 내 가족에게는 어떤 가치를 전달할 건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시지 말고 감정이입을 좀 하셔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개인의 인생을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을 생애 주기라고 하고요. 2번.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는 것을 생애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생애 주기별로 1번입니다. 결혼, 육아, 주택구입,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재무 목표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한다. 그렇죠. 닥쳐서 준비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제 무질서한 어떤 삶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결혼 준비가 1도 안 돼 있는데 결혼을 하겠다. 이거는 공상에 불과하고요. 자, 2번. 소득이 많은 시기에는 해당 시기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 데 비용을 모두 지출해야 한다. 요즘은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욜로. 예. 어떤 뜻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돈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비 비용을 모두 지출할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저축 대비를 해야 되겠죠. 행복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 일시적인 행복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행복을 지속적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저축이고요. 또 다른 거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투자할 수 없죠.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 스펙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게 곧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일반적으로 청년기에는 소득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 어떻게 될까요? X죠? 청년기보다는 이제 중장년기로 갈수록, 중년기에 갈수록 연봉과 특히 이제 공무원은 이제 호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봉이 좀 더 차오른다라는 겁니다. 호봉이 좀 더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봉이나 이제 직급이 달라지면서 소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청년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박봉입니다. 그 시기를 잘 슬기롭게 견뎌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재미 수업 시간 경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 여러분들 이제 정의의 의미,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